네. 머리를 가다듬고 오늘 한번 가보죠. 한번 가볼까요? 얘가 진짜 재밌어. 커제에 대해서 오늘 갈게요. 커제. 자, 일단은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이 친구. 자, 우리 삼촌팬님 어서오세요. 네, 좀 약간 이쪽으로 와야겠다. 여러분,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바둑을 아시는 분, 바둑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어요. 바둑 아시는 분들은 커제를 모르면은 간첩이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바로 이 커제가 모든 거를 갖췄죠. 자신감, 스타성, 천재성, 뭐 모두 갖췄다 그러는데 바로 이 커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인물 탐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고요. 바로 이 커제가 우리 바둑계에 혜성같이 등장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1997년생이에요. 그리고 8월 2일 중국의 저장성 리수이시 출신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97년생이니까 20살. 그리고 만으로는 19살이죠. 19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 랭킹, 바둑 세계 랭킹 1위예요. 1위. 그렇다면 이 커제가 중국 바둑 기사인데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중국 바둑 기사인데요. 바둑 입문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둑 입문 시기는 5살. 5살 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처음 바둑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렸을 때는 2007년에 전국 소년 아동 바둑대에서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에는 바둑을 배우는 애들이 너무 많고 천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제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2008년에 세계 청소년 바둑대회 소년부를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바로 프로기사가 돼요. 바둑 프로기사가 입단을 한 거죠. 입단을 했는데 이게 몇 살 때 입단을 했냐면 이 커제가요. 만 10살 10개월 만 10세 10개월의 나이로 바둑을 배운 지 5년 만에 프로기사가 됩니다. 5년 만에. 그리고 2011년 국가소년대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하고요. 2011년에 그 8월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트 거기에서 이제 열린 제28회 응시배 세계 청소년 바둑대회에서 소년부랑 청년부에서도 모두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부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우승자 자격으로 청년부에 참가를 해서 청년부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기사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 커제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 왜냐면 2008년에 이제 입단을 했는데 2013년까지 성적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의 뭐 듣보잡이었는데 커제가 입단한 2008년에 같은 해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판팅이라든지 응시배 우승한 판팅이, 뭐 양딩신, 퉁멍청, 요 세 명은 이게 진짜 실제로 중국 이름이고요. 이들에게 이제 가려져가지고 커제는 그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가에 깔린 그 자갈들 있잖아요. 그 자갈들만큼이나 바둑 신동이 해마다 너무나도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중국 바둑계에서는 이제 커제에게 그렇게 이제 커제가 특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제 커제가 많이 가려졌었죠. 하지만 이 커제를 알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어디였냐면은 온라인 바둑 그 사이트. 온라인에서는 일단 익명이잖아요. 익명으로 이렇게 서로 많이 두거든요.
그 중국의 정상급 프로들, 한국의 정상급 프로들 이제 모 사이트에서 바둑으로 이제 많이 겨루는데 뭐 대충 이제 서로 누구가 누군지 알죠. 누가 누군지 아는데 거기서는 이 커제가 무적이었어요. 무적. 다 인정했어요. 거기서는. 정말 커제 너무 세다. 이길 수가 없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커제가 사실은 인터넷 바둑을 엄청나게 두면서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바둑이랑 실제로 오프라인 나무 바둑판에서 커제가 말하기를 연습량이 비슷하다 그래요. 온라인에서도 가끔 두고 그리고 나무 바둑판 위에서도 가끔 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러고 하지만 커제는 인터넷에서 두면은 좀 더 이제 실수를 많이 해서 실제 대국을 좀 더 선호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는 소문이 났었는데 실제 성적은 그만큼은 안 됐었는데 이 커제가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세계 정상급으로 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자신감이죠. 커제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냐면 프로기사에게 자신감이라는 거는 바둑을 승리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제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무명이었었는데 온라인에서 이름나 있는 그런 강자들을 꺾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자신감을 많이 얻었죠. 무한한 자신감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얻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보면은 랭킹 순인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팅이, 양딩신, 퉁멍청 그리고 커제 요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커제가 사실 이 세 명에게 가려졌었거든요. 가려졌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 랭킹 순위를 보면은 여기 뭐 판팅이 같은 경우에는 50위권 안에 있잖아요. 초록 색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커제 같은 경우에는 250위권이었어요. 250위권이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확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랭킹 1위가 250위에서 거의 2년도 안 되는 2년 좀 더 되네요. 그 시기에 확 올라간 거거든요. 완전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프가. 그쵸? 요거를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띄웠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박진영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진영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쌍둥이 아닌가요? 쌍둥이? 여기 그 축구 선수 정승용 선수를 정말 닮았다. 그쵸? 라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 닮았다. 다시 봐도 진짜 닮았네요. 코도 닮았고 눈썹 거의 판박인데요? 거의 판박이죠? 이중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면은 이거는 커제가 약간 어렸을 때의 사진이고요. 커제는 이렇게 은팔찌를 차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은색깔 팔찌. 중국 바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세계대회 우승자들은 많은데 단발성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예전에 마샤오춘, 뭐 구리, 쿵제 이렇게 중국 랭킹 1위에 오른 탑들이었는데 이 세 명은 마샤오춘, 구리, 쿵제는 중국 대회 뭐 아니면 세계 대회에서 상당히 여러 번 우승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진짜 여러 명의 중국 바둑 유망주들이 우승을 이제 나눠서 했다는 거죠.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못 내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중국 바둑계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면이었고 보면은 이제 파오 원야오가 LG배에 우승했었고 뭐 장해지의 저루이양 스웨 판팅이 뭐 천야오의 탕에이싱 미팅 뭐 터자시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승을 했다가 좀 잊혀졌죠. 그렇죠. 이들은 세계 타이틀을 단 한 번만 가져갔고 이제 다시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뭐 탕에이싱이 했지만 그리고 중국 랭킹도 보면은 1위가요. 5년 안에 8명의 기사가 교대로 1위를 하는
그런 딱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창호, 뭐 이세돌, 박정환 이렇게 약간 뚜렷한 강자가 있다면은 중국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한국을 좀 부러워하면서 절대 강자에 약간 목말라 있을 때 바로 이 커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중국이 고대하던 이 바둑 챔피언, 이 커제가 나타났고, 지금 그래서 커제의 인기가 정말 상상도 못하게 중국에서 많아요. 정말 인기 많아요, 커제. 자, 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커제가 갑조리그라는 게 있어요. 갑조리그. 갑조리그에서 커제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2014년에 중국 갑조리그로부터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커제가 승률이 어땠냐면은 승률을 보면은 일단은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워요. 12연승. 12연승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패 행진을 하다가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장외지혜거든요. 이 장외지혜에게 연승 기록이 깨지는데 그래도 아주 좋은 승률을 날리면서 승률을 90%를 달성을 했어요. 흑번으로 이제 12전에서 11승 1패 그리고 100번으로 8전에서 7승 1패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총 승률 90%면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승률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더니 바로 세계대회 백령배에서 커제가 2를 냅니다. 자, 백령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왼쪽에는 한국의 바둑강자 최철한 구단, 오른쪽에는 여러분 커제예요. 동일 인물이고요. 커제가 붙었어요. 2014년 중국이 주최하는 세계바둑대회 백령배 8강전에서 한국 강자 최철한이랑 만나게 되고요. 커제는 태어나서 세계바둑 대회 8강에 든 것도 처음이었고 이때 했던 인터뷰가 있죠. 커제의 인터뷰가 이렇게 했어요. 이때 세계대회 8강은 처음이고 최철한과는 지금까지 2판을 놓았고 현재 1승 1패다. 나는 배우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최철한과의 이 한 판을 후회 없이 아주 아름다운 대국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당시 커제는 중국 랭킹 8위에 올라 있었고요. 그리고 커제가 이 최철한을 꺾었습니다. 꺾고 올라가서 4강에서 누굴 만났냐? 바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을 만났죠. 박정환을 만났고 지난해 갑조리그에서 일단 한번 만났었고 박정환이 이겼어요. 커제를. 한번 만났었을 때는 박정환이 이겼는데 준결승은 3번기였고 박정환을 2대0으로 커제가 누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박정환은 이제 커제보다 4살이 많아요. 4살이 많아가지고 일단 후배에게 졌기 때문에 더 뼈 아팠을 테지만 어쨌든 커제가 승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결승 상대는 누구였을까? 커제의 생애 첫 세계대회 결승 상대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중국의 추진 프로기사라고 있거든요. 추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실력 있고 유명한 기사인데 결승에 올랐어도 사실은 그렇게 막 얼굴이 편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2009년 삼성화재배 결승에 추진이 올랐었는데 그때 쿵제에게 2대0으로 졌거든요. 그리고 2011년 후지스배 결승에서도 박정환에게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1등을 못하고 준우승만 하는 어떤 징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년간 추진은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노력파예요. 이 추진 기사는. 바둑에만 매진을 해서 다시 이 3번째 세계대회 결승 진출을 한 거예요. 이 추진 기사가. 자, 그리고 이 백령배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뭐 180만 위안, 뭐 하나로 따지면은 약 3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준우승은 약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대회였고, 자,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딱 붙은 거죠. 이 커제. 완전 새파라는 후배랑 이 추진이랑 둘이 결승전에 붙었어요. 커제는 10대였고요. 추진은 30대였죠.
10대와 30대의 싸움이었고요. 중국 바둑계의 세대 간 판도를 볼 수 있는 대결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항상 커제는 존경하는 기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항상 추진을 꼽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령배가 결승 5번기였고요. 2대2가 됐어요. 커제가 두 판을 이기고 추진이 이제 두 판을 이겨서 2대2가 돼서 마지막 판을 이긴 자가 진짜 이 백령배를 가져가는 거였는데, 최종국에서 커제는 추진에게 실리를 너무 많이 내주게 돼요. 그래서 불리해졌는데, 커제가 추격자처럼 바싹 추격을 하다가 후반에 추진이 수순착오를 해가지고 결국 커제가 승리를 하면서 백령배를 가져가게 됩니다. 백령배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추진이랑 두는데 커제 표정 보세요. 표정.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으면은 미소 짓고 있잖아요. 바둑 두면서 미소 짓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커제가 결국에는 이 백령배를 가져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백령배를 우승을 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인터뷰에서는 커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커제, 우승 너무 축하한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커제는 내가 우승했으니까 100점 주고 싶어요. 라고 했고,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꿈꿨다 그래요. 세계대회 우승하는 거, 이 순간을 꿈꿨고, 준결승에서 박정환을 이 커제가 꺾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너무 넘쳤대요. 그래서 이번 우승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커제가 결승 상북을 졌을 때, 나는 이제 우승 못하겠구나.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커제가 말하기를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나라는 걸 깨달았고, 승부에 대해서 뭔가 더 넓게 생각하게 된 경험이었다. 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뷰가 상당히 그래도 좀 겸손해요. 그쵸? 자, 그리고 2015년 LG배 개막식에서 LG배 세계대회죠? 1회전 추첨을 해요. 상대는 이제 한국의 변상일 프로였어요. 변상일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유망주인데, 자, 사회자의 추첨에 만족을 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커즈한테. 그러니까 사회자가 변상일 프로가 이제 1회전 상대인데 어떻게 만족하냐 이거죠. 그랬더니 커제가 망설임 없이 너무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러면은 변상일 선수가 커제 생각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란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커제가 그때서 이제 상황 파악하고 좀 당황하면서 그게 아니라 날 만난 그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가 행운하라는 뜻이었다 라면서 약간 얼버무리고 뭐 그랬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선수들은 원래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찌르고 기세가 이제 어디서든 툭툭 나오죠. 자, 현재 지금 커제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은 아시나요? 왼쪽이 커제고요. 오른쪽은 우리 한국 바둑의 또 신의 유망주죠. 유망주 나현 프로인데, 커제는요, 그 아까 전에 온라인에서 강자라 그랬잖아요, 커제가. 근데 이 나현 프로도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둬요. 그래서 한국의 그 모 바둑 사이트에서 나현을 비롯한 한국 신예들과 정말 수많은 인터넷 바둑을 많이 뒀는데, 한중 신예들은 대충 아이디가 누가 누군지 대충 알거든요. 커제는 그때부터 진짜 단연 발군이었는데, 진짜 얄미운 거는 뭐냐면, 커제는 이겼을 때도 잊지 않고 인사말을 남겨요. 채팅을 이렇게 해요. 보통 이제 바둑을 둘 때 시작할 때 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바둑이 끝나면은 잘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예요. 예의인데 커제 같은 경우에는 이겼을 때도 잊지 않고 인사말을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누르냐면은 잘 두었습니다 요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 꼭 이 말을 붙여요. 잘 두시네요 하고 느낌표까지 잘 두시네요 라는 멘트를 날려요. 물론 이 커제가 그
그 인터넷, 코리안, 한국, 이거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 졌어봐. 바둑 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잘 두시네요. 라고 계속 그거 당하면, 좀 더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연이, 그거를 몇 번 당했나봐요, 이 나연이.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오프라인에서 커제를 만나서 이기면, 내가 진짜 복수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복수의 기회를 바로 오사카베에서 쥐게 돼요. 오사카베. 여기서 이제 커제랑 붙게 돼요. 오프라인에서. 나연은 그때 커제를 이겨버려요. 오프라인에서 커제를 이겨버리고, 근데 나연이 차마 그 면상에다 대고 자기 입으로는 이제 말을 못하고, 대신에 그 같이 온 관계자분한테 꼭 이 한마디를 커제에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잘 드시네요.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했대요. 결과적으로 그 관계자분께서 그 말까지는 이제 전해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좋게 전해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쾌한 뭔가 아니 복수랄까 라는 거를 했죠. 커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오유진 선수라고 있어요. 여자 바둑 기사인데 되게 이제 귀여운 오유진 선수가 있는데 2015 한중 바둑 미래 천원전에서 한국의 여자 기사 오유진 프로가 커제한테 나 너랑 너무 두고 싶다. 커제 선수랑 너무 붙고 싶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커제 너무 귀여워요. 커제 너무 귀여워요. 커제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 사진 보면은 저 오유진이 커제랑 두고 싶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표정이에요. 자, 그 뭐 이때는 뭐 막 난리 났었죠. 그리고 오유진뿐만이 아니라 최정 선수도 커제랑 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커제가 이렇게 받아쳤죠. 최정, 난 너랑 결승에서 만나고 싶어. 그 다 이겨서 우리 결승에서 만나자. 라고 아주 재치있게 받아친 거죠, 커제가. 자, 이 커제. 자, 이분이 이제 커제고요. 지금 현재 세계바둑 랭킹 1위 중국의 커제.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자신감이에요. 누구랑 둬도 바둑을 되게 빨리 둬요. 시간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잘 안 쓰고 상대에게를 막 죽여요. 시간을 안 쓰고 이제 막 계속 빨리 두니까. 그리고 이제 수의 정교함은 우리 한국의 어린 기사들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떤 전체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기세를 아주 잘 타는 바둑이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중국의 구리구단을 많이 닮았다고 하죠. 하지만 반면 약점은 뭐냐? 약점은 조금은 지나친 건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커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고 잘 둘 때 바둑을 보면은 뭐 건방진 거 뭐 요 정도는 이제 좀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바둑 잘 두고 좋은 수들 많고 배울 점들도 많아요. 바둑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커제가 약간 이제 방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약한 상대에도 그냥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조리그에서 막 12연승하고 뭐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박창명 프로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커제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데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요. 본선도 아니고 통합 예선 2회전에서 이 박창명 프로에게 패를 해서 바로 중국으로 보내버리죠. 이 박창명 프로가 커제를 중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만들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커제, 왼쪽에 이제 커제, 건들건들하게 이제 걸어오는 거 커제, 그리고 오른쪽은 스웨예요, 스웨. 스웨 구단이라고 2015년 9월까지만 해도 이 스웨가 중국 바둑 랭킹 1위였거든요. 1위였는데 하지만 인기는 2위였더니 왼쪽에 커제가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스웨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성적뿐 아니라 뭔가 이제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영웅을 갈망하는 중국 바둑계의
염원이 있었거든요. 스웨는, 이 오른쪽에 있는 스웨는 1위에, 중국 바둑 랭킹 1위에 걸맞는 어떤 재능, 그리고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뭔가 정직함이나 평정성, 평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한국 기사들이 또 스웨를 가장 이기기 힘든 기사로 꼽았었어요. 예전에는 인정했었죠. 근데 왜 커제가 인기가 더 많았냐면은, 평온하고 뭔가 되게 침착한 어조로 말하고 평소에 논어랑 맹자를 읽으면서 이런 조용한 캐릭터인 스웨보다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도발적인 커제가 대중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던 거죠. 딱 사진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커제의 어떤 행동,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들, 제스처에서 분명 어떤 보통 바둑 기사들과의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사진은 LG배에 16강전을 치르러 숙소에서 두 선수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커제만 보더라도 약간 고개 이렇게 삐딱 해가지고 빨대를 꼬나 물고 뭐 커피 마시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건들건들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죠. 약간 갱스터 같이. 그리고 이제 대조적으로 수혜는 아주 바른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사진만 보더라도 뭔가 각자의 캐릭터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커제가 요거죠. 2014년 제16회 아함동산배를 우승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커제 인터뷰 이제. 다가올 중1 중국과 일본 아함동산배는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과 겨루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커제한테. 그랬더니 그 커제가 이야마 유타는 일본의 정상급 기사고 아주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기사들의 인터뷰인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미지근하게 커제가 말할 리가 없죠. 그쵸? 어울리지 않아요, 커제한테는. 하지만 일본 이렇게 말을 했죠. 일본 1인자 이야마 유타 구단 그랑 내가 바둑을 둬본 적은 없지만 내가 우세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해버려요. 이 인터뷰 이후에 이야마 유타랑 붙게 됐고요. 커제가 이겨서 그 대회를 우승을 해요. 그 후에 또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약간 좀 다른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 이야마 유타 구단은 상당히 대단했고 나는 자신감이 팍 떨어졌다. 전에 이야마 구단에 대해서 내가 아주 건방진 말을 했는데 그 말 취소하고 싶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사람들을 인터뷰로서 막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커제가. 2015년 바카스배 한중바둑 미래천원전 2라운드에서 커제는 대국장에 좀 일찍 나왔어요. 대국장에 이제 보통 가면은 기자들이 있어요. 바둑 기자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거든요. 큰 대회니까. 막 몰려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색해해요. 자꾸 나를 찍으니까. 근데 커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이었고 어느 날은 이날 상대가 이동훈 프로였는데 뭔가를 계속 입에서 씹고 있는 거예요. 커제가. 근데 씹는 게 너무 오래 씹는 거야. 한 개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껌이었어요. 그게 껌이었고 바둑 둘 때 이제 껌을 씹는 프로 기사는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커제한테 물어봤어요. 요즘도 껌을 씹냐? 그랬더니 커제가 예전에는 내가 무심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라고 일단 예전에는 껌을 씹었지만 요새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커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보면은 액세서리 되게 좋아해요. 그것도 좀 화려한.
저거 보면은 팔찌 한쪽 은팔찌. 그쵸. 왼쪽에다가 은팔찌 했고 오른쪽에다 하나 더 걸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수갑. 다행히 이제 한쪽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저기 그 바지춤에 걸려있는 저 빨간 액세서리들. 빨갛고 파란 알록달록 액세서리들. 뭐 요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 보통 바둑기사들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이걸 물어봤어요. 왜 저런 거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 사실 이거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선물로 준 거라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고 다닌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제가 그 중국판 트위터 같은 건데 이제 웨이보라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웨이보를 해요. 그거를 하는데 이런 글을 올려놔요. 이런 글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올려놨었는데 뭐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글도 있고 저 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이 웨이보에 바알못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바알못은 바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래서 너네가 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할게. 내 이름은 커제야. 그리고 난 97년생이고 지금은 잠시 세계바둑 1인자의 자리에 올라있지. 정식 시합에서는 이세돌을 8승 2패로 뭉개버렸고 가로치고 이세돌이 내게 이긴 두 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는 세계대회 3번 우승했고 이 나이에 이런 성적을 거둔 건 역사상 오직 나 하나뿐이고 그 외에 국내 대회에서 난 수없이 우승했고 내가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됐어. 이렇게 자기 이제 트위터에다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좋아요가 10만 개예요. 좋아요가 10만 6,562개야. 장난 아니지 않아요? 댓글이 2만 개가 넘어요. 인기 보세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알파고 이세돌이 알파고랑 뒀잖아요. 알파고 그때 그 시기에 또 이런 웨이보에다 이런 얘기를 올리죠. 중국 바둑 팬들은 이세돌에게 상당한 애증이 있어요. 이세돌이 중국 바둑 관련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이 그 당시에 1인자 그 계열이 있었는데 기자가 중국 기자가 물어봤었거든요. 이세돌 구단한테 마샤오춘 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이세돌이 마샤오춘 구단이 마샤오춘 구단의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중국 바둑계 그러니까 커제가 말하기를 중국 바둑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세돌을 작살내고 싶은데 문제는 이세돌이 엄청난 실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라고 이제 써놨고 인터뷰 같은 데서는 상대 실력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립 서비스를 해서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보통인데 이세돌은 아주 거침없이 솔직히 말해버린 적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타겟이 중국인 적이 많고요. 그렇다고 안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안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여하튼 중국 입장에서는 이세돌에게 지는 거는 다른 기사 때보다 더 관심이 많이 끌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좋든 싫든 이슈가 되니까 요런 거 이제 한 거 진짜 10만 개 넘어가는 커제의 트위터 웨이보 그래서 뭐 이런 글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제가 만든 것 같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거 보면은 이 말풍선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일단 말풍선 저기 하나에는 알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써있죠. 알파고 네가 이세돌을 이겼더라도 나를 이길 순 없다. 라면서 빵 이러고 있죠. 무한한 자신감. 무한한 자신감. 그래서 정말 커제는 정말 악동이에요. 악동이고요. 온라인에서 커제가 이제 바둑 해설도 해요.
바둑 해설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커제의 일화예요. 본인의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말이죠. 제가 대회 숙소로 쓰던 호텔 로비에서 거기 여직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혹시 요새 뭐 여기 근처에 좋은 데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호텔 여직원이 어머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커즈한테. 그래서 커제가 아니 여러분 좋은 데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곳인가 보죠? 이렇게 완전 능청스럽게 그 자기가 해설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거침이 없어요. 어디 이런 마둑 프로 기사가 있나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커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고 한국 기사 중에 가장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는 누구예요? 요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커제가 상대가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 누구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마음가짐만 잘 돼 있으면은 그 누구든 상대하기 좋다 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커제는 스타성은 분명히 있어요. 인터뷰가 상당히 이제 톡톡 튀고 또 임기응변에 또 능하고요. 약간 장난꾸러기 막내 동생 같은 느낌도 좀 있죠. 그리고 이 커제가 막힘없이 잘 나가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대회에서 되게 잘 나가잖아요. 일단은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한국 리그랑 중국 리그에서는 거의 뭐 천하무적인데 세계대회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우승 맛을 거의 못 봤죠. 그리고 이세돌 또한 커제에게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2패를 또 당하고 뭐 이렇게 계속 지면서 커제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이제 거의 많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또한 커제가 세계대회에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커제가 뭐 생각하는 바둑의 본질 본인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바둑은 일단 기본적으로 승부다. 그래서 결국 승패의 본질은 그러니까 결국 승패가 본질이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면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세돌과 만납니다. 2015 삼성화재회 4강전에서 이세돌을 만나요. 하지만 이세돌을 2대0으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결승을 진출을 해서 스웨랑 붙죠. 중국의 스웨랑 붙는데 이때 또 커제가 했던 인터뷰. 잘 나가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차없는 악수를 응징을 해서 무적을 가차없는 악수를 응징하는 것이 나의 무적의 비결이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커제가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 랭킹 1위 커제가 어떻게 바둑 공부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어봤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커제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사실 인터넷 게임 진짜 좋아해요. 바둑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게임 하다가 좀 재미없으면은 바둑 둬요. 바둑 두고 또 바둑 다 머리 아프면은 인터넷 게임 해요.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다시 바둑 둬요. 이거를 반복을 한다 그래요. 커제가. 이런 식으로 커제가 바둑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하루에 나는 몇 시간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바둑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래요. 바둑 프로 기사들이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강한 것 같냐? 그랬더니 사실 나는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도 없고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저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 아니면 악수를 뒀을 때 그거를 즉각 응징을 해서 승기를 잡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좀 두터움을 중시하는 기풍이고 형세간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화재배 스웨랑 결승을 붙었는데 스웨를 꺾고 커제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커제가 삼성화재배를 또 한국에서 이제 여는 건데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결승. 자, 이거 뭘까요?
이렇게 도발적인 커제가 이세돌이랑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몽백합배죠. 세계대 몽백합배.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요. 커제의 아주 자극적인 인터뷰죠. 자, 커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승에서 이세돌이 나한테 이길 확률 몇 퍼센트 되냐면 이세돌이 말하기에 본인이 우승할 확률은 50%라 그랬는데 내 생각엔 50%안 돼요. 5%. 5%밖에 안 돼요. 이세돌 우승할 확률 5%밖에 안 돼요. 그 뜻은 뭐냐? 내가 우승할 확률 95%, 이세돌 우승할 확률 5%. 이렇게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이세돌의 전성 시즌은 막을 내릴 거예요. 라고까지 인터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몽백합배 그 전에 삼성화재배 만났잖아요, 커제를. 그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는 커제 구단의 바둑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때 커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린 거죠. 한국 팬들은 이 커제의 5%이 발언에 쇼킹이었죠. 완전 쇼킹의 도가니였고 이세돌이 커제를 아주 신나게 박살내줬으면은 아주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죠. 이세돌이 이거를 이제 듣고 최근 커제 구단의 아주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을 때 이세돌 구단은 이거는 도발이 아니고 그 말을 아끼셨어요. 이거는 도발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당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승부욕에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커제를 의식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아무래도 잘 두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이세돌 구단이. 그래서 이제 중국 바둑계의 핫 아이콘 커제. 이 커제가 이제 사진의 왼쪽에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세계 최강 이세돌과의 결승전 빅매치라서 아주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는데요. 커제는 현존 유일한 그 당시 이제 세계대회 2관왕이었고요. 백령배랑 삼성화재배를 쟁패를 했었죠. 그리고 입단 7년 만에 프로기사가 된 지 7년 만에 이세돌과 결혼 삼성화재배 4강에서 3번기에서 이세돌에게 2대0으로 앞섰어요. 그리고 금용성배에서도 1승을 하면서 이 몽백합배를 둘 때만 하더라도 상대전적으로 커제가 3전 3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죠. 이세돌 입장에서는 빨리 연패를 끊고 첫 승을 올리는 게 일단은 미션이었죠. 그리고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몰렸을 때 괴력을 발휘하는 상당히 내공이 있는 기사죠. 이 몽백합배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이 180만 위안으로 한 3억 좀 넘는 돈이고요. 그래서 이 몽백합배 열렸습니다. 몽백합배가 열렸고요. 2015년 12월 30일 중국 난퉁진스 호텔에서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 결승 5번기 1국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까지 커제의 100번 승률, 그러니까 100을 잡았을 때, 바둑에서 흑이랑 100이 있잖아요. 이 100을 잡았을 때 승률은 100%였어요. 이때가 2015년 12월 30일인데 그해 100번으로 바둑을 뒀을 때 승률이 중국 기원 기준 100%예요. 이거는 거의 100을 잡으면 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안 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국에서 돌을 가렸는데 커제가 100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커제가 100으로 한 번도 안 졌는데 이번에 1국에서도 100을 잡았어. 이세돌 구단이 흑이에요. 느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초반에 이세돌 구단은 시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판을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짜 나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내를 이제 많이 차지를 하면서 중반 전투를 아주 실속 있게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커제가 흔들려요. 전투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제가 무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세돌이 응징을 하면서 1국에서 커제를 143수 끝에 흑 불계승으로
이기면서 선승을 하고요. 그리고 커제의 100번 천하무적을 또 깨버리죠. 사진 보세요. 커제 머리 보세요. 얼마나 쥐어뜯었으면은,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쥐어뜯었으면 머리가 저렇게 돼요. 정말 대단했죠. 이렇게 이제 선승하고 커제의 100번도 그 100번으로 연승한 것도 다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2국, 3국을 두는데 연달아 커제에게 내줍니다. 1국은 이겼으나 2국과 3국을 내주면서 이세돌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고요. 4국은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1을 만들어요. 마지막 5국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 우승컵을 가져가는 건데, 자, 5국은 바둑은 중반 이후에 이세돌이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최대한으로 버텨갑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날리면서 이제 승부를 계속 바둑판을 흔들어 가는데 커제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한 집 손해를 봐요, 갑자기. 그래서 사실 한국 바둑 룰로 보면은 무조건 반집을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거였는데 이 몽백카페는 중국 룰이거든요. 중국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룰이었고 그 룰을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용했다기보다는 그 룰을 어떻게 이제 그 룰로 이제 보면은 커제가 패를 버티면서 이세돌이 거꾸로 반집을 지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해설을 하던 원성진 구단도 이제 바로 눈앞에 이세돌 구단의 승리라고 막 기뻐하고 있다가 이거 이세돌 구단도 깜빡했을 수 있겠다면서 아주 허탈해 했었죠. 한국룰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 위에 집수 그리고 사석으로 집을 따지죠. 근데 중국 룰은요, 자신의 집과 살아있는 돌수를 다 세서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국을 결국에 커제가 이기게 됩니다. 커제가 이기게 되고요. 우승컵을 커제가 들어올리게 되죠. 커제가 들어올리게 돼요. 중국은 정말 열강의 도가니였어요. 커제는 삼성화재배 백령배에 이어서 몽백합배까지 거머쥐면서 세계대회 3관왕에 오르고요. 인터뷰에서 커제는 세계 타이틀 10개는 차지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6 올해 삼성화재배 4강에서 다시 한번 이세돌을 만나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비공식이지만 세계대회 랭킹 1위에 올라서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근 몇 년간 1인자가 사실 뚜렷한 1인자가 없었는데 이런 춘추전국 시대를 커제가 평정을 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알파고와 다시 바둑을 둔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바둑 프로 기사가 바로 이 커제죠. 커제도 알파고랑 꼭 한번 대국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커제는 바둑이 이제 핫 이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둑 범생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요. 자, 이 커제, 바둑계 악동 커제, 앞으로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제 인물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